미국 당뇨병학회와 유럽 당뇨병학회 컨센서스 리포트에서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효과를 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부전과 만성콩팥병, 심혈관 질환 환자 또는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에서는 입증된 이점이 있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 사용을 메포민의 사용과 무관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공고하였습니다. SGLT2 이니비터의 효과로는 복합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 심혈관 사망 예방 효과, 모든 사망 예방 효과, MI 즉 심근경색 예방 효과, 신장 결과 즉 신장 기능 저하나 투석으로 진행하는 신장 결과의 예방 효과,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를 명시하였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예방 효과로는 복합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 심혈관 사망 예방 효과, 모든 사망 예방 효과, 심근경색 예방 효과, 그리고 신장 결과 예방 효과를 명시하였고, 특이하게 뇌졸중 예방 효과를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효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 SGLT2 이니비터는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고, 신장 결과의 예방 효과도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보다 좋은 것으로 명시하였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SGLT2 이니비터에는 없는 뇌졸중 예방 효과를 명시하였고, 신장 결과 예방 효과도 SGLT2 이니비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 올해 5월달에 발표된 진료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는 맨 처음에 알고리즘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컴플리케이션 센트릭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는 글루코즈 센트릭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컴플리케이션 센트릭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컴플리케이션으로 크게 ASCVD와 함께 신부전 CKD를 명시하였는데요. 특이하게 미국 당뇨병학회에는 없는 스트로크 TIA를 명시하였습니다. ASCVD가 이미 있는 당뇨 환자 또는 ASCVD 위험 요인이 있는 당뇨 환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를 쓰고, 신부전이 동반된 당뇨 환자는 SGLT2 이니비터를 쓰고, CKD가 동반된 당뇨 환자는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쓴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스트로크나 TIA가 있을 때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피오글리타존을 쓴다라고 명시한 것이 미국 당뇨병학회 지침과 다릅니다. 그렇게 제시한 것은 스트로크 TIA 예방 효과가 SGLT2 이니비터에는 없으면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는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피오글리타존의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된 대규모 RCT에서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오글리타존의 대규모 RCT인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은 대혈관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피오글리타존과 플라시보를 준 연구인데, 피오글리타존군이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스트로크나 MI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부전 입원의 경우 대조군보다 더 피오글리타존군에서 더 높게 발생하였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피오글리타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서 아이리스 트라이얼이라는 특이한 트라이얼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이리스 트라이얼은 당뇨병은 없지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허혈성 뇌졸중과 TIA를 앓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피오글리타존과 플라시보를 준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피오글리타존군에서 스트로크와 MI 예방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이리스 트라이얼에서는 피오글리타존군에서 본 프랙처의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할 때는 뇌졸중 예방 효과는 좋지만은 신부전 입원이 증가할 수 있고 골절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작용 면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루코즈 센트릭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 제시한 글루코즈 센트릭 알고리즘에서 고려할 점은 비만함과
저혈당 위험이 얼마나 있는가, 접근성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심한 고혈당이 있는가이고요. 비만한 경우에는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공고하였고,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 SGLT2 이니비터를 공고하였고, 비용과 접근성 문제가 있을 때는 설포니유리아를 공고하였고, 아주 심한 고혈당이 있을 때는 베이잘 인슐린과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를 공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각 약제별로 혈당 강화 효과, ASCVD 예방 효과, CKD 예방 효과, 레날 어저스트먼트, 저혈당 위험, 체중에 미치는 영향, 나필드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백신도 중요하게 공고하였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나이에 적합한 백신을 꼭 맞는 게 중요하고, 코비드-19 백신은 꼭 맞도록 해야 되겠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맞고, B형 간염 예방접종도 맞고, 유모코쿠스 백신도 맞는 것을 공고하였고, RZB 그러니까 조스터 백신 중에 리컴비넌트 조스터 백신도 맞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100일에가 함께 포함된 T대 백신도 10년마다 맞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3년 당뇨병 진료 지침은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각한 고혈당과 또는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인 산피 심톰이 있는 경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베이잘 인슐린을 공고하도록 하였고, 이런 심각한 고혈당이나 산피 심톰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또는 심부전 또는 만성 신장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 심부전이 있을 때는 SGLT2 이니비터,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기 힘들 때는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도록 공고하였고, 이 약제들의 사용은 메포민 이전에 우선 1차 약대로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이나 심부전 또는 만성 신장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당화 혈색소 조절을 목표로 하되, 우선 첫 번째로 메포민을 우선 사용하지만은 당화 혈색소가 7.5 이상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병용요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당뇨병학회 지침, 대한당뇨병학회 지침,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지침을 정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 진료 지침의 목표를 구분했을 때 미국 당뇨병학회는 우선 심혈관 질환과 신장 위험을 예방하는 것, 그 다음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미국 당뇨병학회와 비슷하게 ASCVD 예방, 심부전 예방, 만성콩팥병 예방 목표와 함께 다음 혈당 조절 목표를 제시하였고, 임상내분비학회에서는 당뇨 합병증 중심 알고리즘과 혈당 중심의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목표별 추천약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심혈관 신장 위험 예방으로는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공고하였고, 심부전의 경우 SGLT2 이니비터를 공고하고, 만성 콩팥병의 경우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그 다음으로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는 특이하게 스트로크나 TIA가 동반된 경우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나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혈당이나 체중 조절 면에서는 체중 조절이 잘 되는 약으로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라 SGLT2 이니비터를 3개의 진료 지침 모두 비슷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사용할 때 신장 기능에 따른 약물 조절을 대한당뇨병학회 지침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포민의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4 이하의 경우에는 메포민 1000mg까지만 사용하도록 공고하고, DPP-4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테넬리글립틴의 경우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관계없이 용량 조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SGLT2 이니비터 중에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이나 25 이상인 경우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피오글리타존의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따른 도즈 어저스먼트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할 때 고려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포민의 경우 나필드에는 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TZD 피오글리타존의 경우에는 나필드나 내시에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DPP4 이니비터도 나필드에 유용할 수 있다.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도 나필드 또는 내시에 유용할 수 있다. SGLT2 이니비터도 나필드에 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나필드는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고 내시는 non-alcoholic steatohepatitis입니다. 다만 보상성 경변이 있을 때는 메포민의 경우 1500mg 이하까지만 공고하고 있고 설포닉유리아는 보상성 간병변 환자에서는 저용량으로 시작하도록 하였고 TZD의 경우에는 차일드 클래스 A 정도의 보상성 간병변 환자까지는 피오글리타존 약 15mg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저 이니비터는 보상성 간병변 환자에서는 도리어 간성 내병증의 호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카보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경병 환자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쓸 때 고려할 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휴먼 인슐린의 경우에는 차일드 클래스 C로 조절되지 않은 복수가 있거나 간성 혼소까지 동반된 아주 심한 간경병 환자의 경우에는 휴먼 인슐린의 경우에는 용량을 약간 줄이도록 하였지만은 인슐린 리스포르나 아스팔트 글루리신 같은 경우에는 용량 조절 없이 간경병 환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설포닉유리아의 경우에는 글리메피라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 클래스 A까지는 쓸 수 있지만은 역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겠고요. 메포민의 경우에는 차일드 클래스 B까지는 쓸 수 있지만은 1500mg 이하로 공고하고 있고 DPP4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빌다글립틴의 경우에는 간경병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 외에 다른 DPP4 이니비터는 차일드 B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전체적으로 차일드 B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아카보즈와 SGLT2 이니비터도 차일드 B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간경병 환자를 만났을 때 차일드 C에도 쓸 수 있는 약으로는 인슐린이 되겠고 차일드 B까지도 쓸 수 있는 약으로는 DPP4 이니비터 중에 빌다글리틴을 제외한 나머지 DPP4 이니비터 그리고 리라그루타이드를 제외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아카보즈 SGLT2 이니비터가 차일드 B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메포민의 경우에는 차일드 B까지 쓸 수 있지만은 1500mg 미만, 한 1000mg 정도까지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경병 환자에 있었을 때 주의가 필요한 것은 2세대 설포류리아닌 글리벤클라마이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빌다글리틴의 경우에도 간경병 환자에서 쓰지 않는 게 좋겠고 글리메피라이드나 글리클라자이드 같은 설포니유리아의 경우에는 차일드 B는 쓰지 말고 차일드 클래스 A라 하더라도 용량 감량 같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